2016년 6월 아름다운 도시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가 한국어 연사로 초대돼서 강연을 했는데요. 그때 주제가 아시아인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그 강의를 제가 만족스럽게 하고요. 몇몇 분들에게서 질문을 받았는데 마지막 분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FC 활동을 하시는 재미 교포셨어요. 3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사회에서 자라고 미국 문화를 경험한 분이 영업을 하는 상황이셨죠.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저에게 감사를 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오전과 점심은 미국인과 대화하고 미국인과 상담하고 오후에는 한국인을 만나서 상담해 보니까 당신이 얘기했던 서양 사람들과 한국인들의 차이점을 내가 좀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다. 그래서 고맙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어드바이스를 추가해 주더라고요. 당신이 얘기했던 그 차이점들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어떻게 실천해 갈지에 대한 얘기를 강의에 또 보완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걸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칼이라는 걸 제가 본론에 앞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칼이라는 이미지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TV CF 속에 문득 요즘 게임에 대한 CF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임에 대한 CF를 쭉 보다 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아주 강력한 칼을 하나 들고 나와 적들을 막 제압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 CF를 보다가 문득 내가 고객을 만나 상담할 때 저 강력한 무기처럼 누구를 만나도 먹힐 수 있는, 누구를 만나도 통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아이템이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만의 영업 무기가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강력한 하나의 무기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런 강력한 하나의 무기가 여러분에게 허용된다면, 여러분에게 허락된다면 여러분 갖고 싶은 게 있으세요? 단 하나의 무기가 허용된다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즘 뜨는 아이템들을 제가 그냥 사진 이미지로 가져왔습니다. 약관이라는 이미지 약관이라는 것 요즘 많이 뜨죠. 그리고 변액보험은 여전히 업계의 화두고요. 그리고 법인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들고 있는 책일 겁니다. 김창형 세무사의 기업 경영과 절세 설계 저 책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뭐 보험에 대한 얘기, 세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상속증여 컨설팅, 또 CFP라는 재무 설계에 대한 자격증, 더 나아가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될 수도 있겠죠. 저런 많은 지식, 상담 능력, 스킬, 혹은 탁월한 자격증,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 갖고 싶은 게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꼭 필요한 하나의 영업 무기가 뭘까요? 이들 중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 외에 또 많은 어떤 외부적인 것들 속에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가장 강력한 영업 무기는 바로 당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업이 안 되면 계속 외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지식을 좀 더 쌓는다면, 내가 좀 더 스킬을 익힌다면, 내가 좀 더 멋진 그럴듯한 자격증을 갖춘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15년간 업계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모든 것들은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바뀔 거고요. 트렌드는 변화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영업에 있어서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업의 본질은 뭐다? 결국 나라는 사람이 외부 고객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먼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저는 한국인이라는 테마에 좀 집중하게 됐어요. 우연히 많은 책들을 보다가 보니 세일즈 이론, 마케팅 이론은 대부분 서양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실제 필드에서 일을 해보고 경험해보고 부딪혀보니 서양 사람들이 만든 것과 한국의 문화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 리처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 허태긴 교수의 어쩌다 한국인, 저런 책들을 보면서 우리는 서양하고 좀 달라야 된다. 서양의 영업 문화와 한국의 영업 문화는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주제를 정의했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첫 번째 니즈에서 출발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필요하면 살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자동차를 사야 되니까 이걸 어디서 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친해지면 사야 되나 고민을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랑 친하게 지내는 동네 분이 저에게 멀쩡한 보험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이거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경험해 보시죠. 우리는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뭐 경청 이런 걸 강조하지만 왜 한국인들에게 특히나 더 경청이 중요할까? 이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쌍방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대화의 포인트는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잘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하루 중에 쌍방 의사소통하는데 7시간 정도를 쓰거든요. 동양인들은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3시간 반밖에 안 씁니다. 쌍방 간에 계약하는 서류도 동양 서류들에 비해서 미국 서류는 2배 반쯤 된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듣는 문화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도 정말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서양 문화를 배우고 서양에서 우리가 넘어온 학문들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덧 마음 기저에 생긴 터부시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인들은 우리를 편애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대하지만 한국인들은 우리를 편애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나랑 같은 학교, 나랑 같은 지역, 나랑 같은 교회, 나랑 같은 모임의 사람들을 더 편애합니다. 네 번째는요, 서양 사람들은 소개해주고 끝이고요, 우리는 끝까지 협력합니다. 간섭하고요, 훈수를 뚠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왜 한국이 서양과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 4가지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4가지 호감을 얻기 위한 좋은 관계를 위한 4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경청하는 팁에 대한 10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일즈 성공을 부르는 언어, 실패의 언어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가망고기를 어디서 발굴할 건가에 대한 얘기. 네 번째는 소개 영업을 위한 실전 팁입니다. 이거는 워낙 유명하지만 제가 더 한번 얘기를 할게요. 관계라는 키워드를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덜란드 트롬페나스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건데요, 설문인데요. 이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친한 친구랑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분이 경찰에 앞에 갑니다. 경찰이 물어봐요. 친구가 과속을 했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이 친구는 아주 중범죄고요. 과속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가벼운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실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거짓말 해줄 수 있나요? 대부분 한국인들 그러시겠죠. 이걸 트롬페너스 박사가 38개국의 설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인들 중에 4%만이 친구를 위해 거짓말을 하겠다. 즉 대다수는 거짓말을 절대 안 하는 거죠. 미국, 영국, 독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프랑스 이런 데들, 중국 많아야 60% 이렇게 나옵니다. 1등이 어딜까요? 한국입니다. 한국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조사 대상 38개국 중 1위입니다. 우리에게는 친구, 친한 사람, 친한 관계, 밀접한 관계가 굉장한 사회적인 관계에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보다, 거짓말 따위보다는 친한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관계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업은 뭐다? 기승전 관계다.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어 갈 것인가? 첫 번째는요, 에펠탑과 런던 아이입니다. 혹시 공통점을 아세요? 이 둘의 공통점을 혹시 아세요? 이 두 건물 다 건립 당시에는 극렬한 반대를 받았던 건물입니다. 런던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에펠탑은 특히 파리의 시민들, 모파상, 베블렌 이런 유명한 문인들, 화가들, 예술가들이 파리 같은 클래식하고 아름다운 고전적인 도시에 에펠탑이라는 저 무식한 철탑이 웬 말이냐, 저거 안 돼, 절대 건립할 수 없어, 격렬하게 항의했죠. 그래서 파리시가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럼 미안한데 그러면 20년 후에 철거하겠다. 일단은 올리기로 했으니까 올리자. 다만 20년 지나면 빼겠다. 방 빼겠다 라고 했는데 20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돼서 다시 정부가
야, 이제 우리 이거 철거할까라고 여론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야, 맨날 보니까 괜찮다. 그냥 저 파리의 일부인 것 같아라는 거죠. 이거를 미국의 로버트 자이언스가 명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에펠탑 효과라는 거예요. 다른 용어로 미러 익스포저 에펙트, 즉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좋든 싫든 자주 반복해서 보면 그 사물 혹은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흔히 예를 보면 회사에 가면 사내 연애가 있고 학교 가면 학교 커플이 있잖아요. 캠퍼스 커플이 있고. 왜 그렇겠어요? 맨날 보니까 정도 생기고 호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뭐다? 발품을 파셔야 돼요. 자주 보셔야 돼요. 친해지고 싶은 VIP 고객이 있다면 자주 보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일단 만났습니다. 그럼 만날 때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첫 번째는 시간 약속이에요. 프랑스 속담이 이런 게 있죠.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자의 약점을 계산한다. 그 시간만큼 상대의 약점을 계산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10분, 20분, 30분, 1시간 늦어지면 그 사람의 단점들이 막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든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요. 시간 약속을. 두 번째는 미소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뉴욕타임스의 윌리엄 세파이어인가요? 그분이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루키즘이라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루키즘. 뭐냐면 사람이 예전에는 인종, 종교 이런 걸로 차별받았는데 이제는 외모로 차별받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좀 서글프지만 그러면 외모로 차별받는 시대에 다들 외모로 고치실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미소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대화를 하면 일단 들어주셔야 돼요. 영국 수상 벤자민 리즈 테일러인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에게 소감을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최대한 많이 들어주는 것이다. 공감하시나요? 네, 그렇고요. 네 번째는 또 공감할수록 상대의 마음을 더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소한 배려. 저는 고객분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팁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상대방 말투가 빠르면 저도 굉장히 빠르게 말하려고 하고요. 톤이 느리면 천천히 말하려고 해요. 이런 사소한 배려도 상대에게 좋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자필엽서. 자필엽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자필엽서 많이 쓰세요? 저는 2003년도에 FC일 때 2002년에 입사해서요. 2003년도에 제 생애 첫 새 차를 샀는데 이 자동차 세일즈하는 분이 저에게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자필엽서를 보내셨어요. 당신하고 거래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잘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글씨가 정말 악필이었어요. 예. 칸도 안 맞고요. 삐뚤삐뚤하고요. 더 중요한 건 맞춤법도 두 군데나 틀렸어요. 몇 줄 안 썼는데. 근데 저는 그 편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그 멘트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 못 쓰는 사람이 자신의 진심을 담아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썼기 때문에. 여러분, 발품을 팔아 사람을 만났다면, 그리고 만날 사람이 많아졌다면 손품을 팔아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네 번째는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애덤 그랜트라는, 요즘 오리지널스라는 책 아세요? 그거 쓰신 분인데 그 이전에 나왔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에요. 재미있는 연구를 하죠. 이 왓슨 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인 애덤 그랜트 심리학과 교수가 실험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막 조사를 해요.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 테이커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내는 사람, 세 번째는 준 만큼 받은 만큼 균형을 맞추는 사람. 누가 가장 성공했을까요? 성공하는 집단의 탑엔 누가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중에 1번요? 2번요? 반응이 없으시네. 3번은요? 예, 많이 알려져서 정답은 1번입니다. 예, 가장 많이 성공한 집단을 조사하면 기버라고 해요. 대만에 우리로 치면 삼성생명 같은 그룹이 있죠. 국태그룹이라고. 최만님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이 모이면 사람이 흩어지고 재산이 흩어지면 사람이 모인다.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네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발이고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발품을 파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만나면 일단 들어주세요. 그럼 상대의 호감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요, 손품을 파세요. 악필일수록 쓰셔야 돼요. 글씨체가 좋으신 분은 굳이 안 쓰셔도 될 수도 있어요. 악필일수록 손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더 많이 주세요. 주는 만큼 성공하십니다. 두 번째 토픽인데요. 말하기와 듣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로우 컨텍스트, 하이 컨텍스트, 이게 뭐냐면 서양 사회는 기본적으로 합의되는 백그라운드에 합의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서 중요한 건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표현해야 돼요. 너 내 마음 알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뭘 싫어한다? 침묵을 싫어해요. 대화 단절이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대화하다가 침묵도 하죠. 그 침묵 속에는 뭐가 있어요? 너 말 나 인정해? 나 너 말 듣기 싫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야 돼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특징들. 그래서 서양 사회는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모든 걸 표현하고요. 돌직구 날린다고 그러죠. 한국인들은요. 그냥 미소로 그냥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고요. 실수한다면 동양에서는 똑바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실수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런 문화적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뭘까요? 서양에서는요. 결론입니다. 서양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한국은 어때요? 동양 이런 나라들은 어때요? 말 많은 사람 선호하나요? 그렇지 않죠. 잘 들어주는 사람을 훨씬 더 우대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국에는 무슨 속담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일본 속담에는요. 밑에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지만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말 많은 사람을 조금 평가절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경청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경청을 잘 하시려면 고객을 만나서 가르치려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내가 얘기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나 오픈마인드로 오늘 고객한테 한 수 좀 들어야지. 이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야지. 이 사람 지난번에 제주도 여행 갔다 왔다는데 그 얘기 좀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꽤 단종된 지 오래된 프로그램이지만 강호동의 무릎팍도사라는 거 꼭 한번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주 보세요. 강호동이는 온몸을 던져서 들어요. 정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배우가 나와서 막 젊었을 때 고생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강호동이 얘기를 막 들으면서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듣기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고객이 오늘 나의 주인공이다.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자. 제 책에도 그런 얘기 사례들을 몇 가지 썼지만 정말 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고객 만나서 FF 받고 만나서 상담하고 2시간 동안 그분 얘기만 정말 주구장창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약속이 돼서 고객님 죄송한데요. 제가 다음 약속 때문에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공 선생님 제 얘기만 했죠. 오늘 들고 온 자료 한번 꺼내 보시죠. 남편 거 종신보험하고 이래서 아니요. 제가 다음에 올게요.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요. 일단 꺼내 보세요. 주섬 꺼냈죠. 한눈으로 슉 보더니 보험료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쭉 보더니 이걸로 할게요. 이란 이렇게 제가 정리해 메모를 했거든요. 이란으로 할게요. 아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니요, 저하고 2번 봤거든요. 아니요, 제가 다시 아니요, 왠지 믿음이 가요. 이러시면서 사인을 하셨어요. 왠지 믿음이 가요. 언제 봤다고요? 저 2번밖에 안 봤거든요. 소개받아서 딱 2번 봤어요. 근데 사인하세요. 제가 잘못됐나요? 한국인들은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을 우대하는 문화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설명은 다음에 들을게요. 일단 사인할게요. 2번 걸음하셔서 제가 죄송하잖아요. 이거거든요. 계약은 뭘로 한다? 귀로 하는 거예요. 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은 귀로 하는 겁니다. 인식을 전환하시고요. 2번째는 상대방의 관심사를 물으셔야 돼요. 지난주 있었던 아들과의 추억, 여행지 얘기하고 싶으시죠? 저도 얼마 전에 남미까지 갔다 와서 페루의 마추픽추도 갔다 오고 멕시코의 칸쿤도 갔다 와서 고객분들 만나면 그 얘기 너무 하고 싶어요. 거기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를. 근데 일단 참아요. 사장님 지난주에 가족들하고 제주도 갔다 오셨는데 괜찮으셨어요?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 지난주에 제가 마추픽추 갔다 왔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하면 그 사람은 흥미 없을 수도 있어요. 남미까지 가는 20시간 비행기 이런 거는 그분의 관심이 없을 수 있다고요. 그 얘기를 제가 신나게 해본들 그분의 마음이 열리겠어요? 아닙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로 출발하셔야 돼요. 3번째로는요.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호기심을. 그래서 긍정적인 호기심, 좀 다양한 분야의 호기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야 들립니다. 관심 없는 분야 들리겠어요? 4번째는요. 일단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 재미난 실험 중에 심리학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상대방이 스피치를 하는 동안에 고개를 이유 없이요. 내용이 들리든 안 들리든 끄덕끄덕 하면서 듣게 하고요. 한쪽 집단은 도리도리 하면서 들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다 내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느냐를 조사해보면 누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겠어요? 본능적으로 끄떡끄떡한 집단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말에 일단은 끄덕여 주세요. 다섯 번째는요, 상대방 쪽으로 살짝 기울여 들으세요. 대화하면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의자에 기대 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얘기하고 싶겠어요, 상대방이? 그죠? 좀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화에 집중하라는 건 요즘 너무 많은 SNS 뭐 이런 게 발달하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화해요. 그래. 얘기하고 싶겠어요? 상대방이?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중요한 분 만날 때는 핸드폰을 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벨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중요한 분들 만날 때는 무음으로 합니다. 징징거리면 고객분들 그러세요. 괜찮아요. 받으세요. 받아도 돼요? 안 돼요. 저는 절대로 누군가랑 얘기할 때는 전화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 온몸을 던져서 그분 얘기를 들어야죠. 일곱 번째는요, 이거 참 중요한데요, 잠을 많이 주무셔야 돼요. 대화로 살아가는 우리 재무설계사들은, FC들은 충분하게 주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잠을 줄여서 일을 하시려고 해요. 열정적으로. 그건 물론 그 마음 저는 인정합니다. 좋은 거고요. 근데 혼자서 하는 일은 잠을 줄이셔도 돼요. 우리는 누군가랑 일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잠을 줄이시면 안 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을 주무시지 않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법적으로 걸리는 상태예요. 취한 상태라고요. 여러분은 술 취해서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으세요? 술 취한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을 줄이시면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여덟 번째, 마찬가지 맥락이죠. 심리를 좀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편안한 심리에서 접근하셔야 되고요. 아홉 번째는 풍부한 상식. 그래서 신문하고 뉴스를 멀리 하시면 안 되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떻게 젊음을 유지하세요? 했더니 나는 신문 따위는 보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는 너무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화배우가 아니에요. 신문 멀리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열 번째는 대화 끝날 때가 아주 중요해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감사하세요. 오늘 귀중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그거 중간에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그게 여러분을 아주 위대한 경청자로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심리학에 보면 피크 앤 하이 법칙이라고 해서, 사람은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가장 고점, 피크와 엔드만 기억한대요. 그 두 가지로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마무리만 잘하면 점수 따시는 거예요. 그렇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PER 언어 습관을 4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상담했을 때 고객님 제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런 말 잘 써요. 그런가요? 잘 써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뉘앙스가, 나는 똑바로 잘 설명했는데 너 알아들었니? 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너 똑바로 내 얘기 들었어?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쓰시기보다는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제가 뭘 좀 더 말씀드려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요, 하지만이라는 단어는 일단 사람의 감정에 파동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그리고요 이렇게 순적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한국인들 너무 많이 쓰는 겸손의 말이에요. 뭐뭐 하는 것 같아요. 전 매운 건 싫지만 이 집 음식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가 아니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쓰시면 안 돼요. 이란보다는 이 안이 고객님에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4만으로 하시는 게 적합한 것 같아요. 이건 힘이 없잖아요. 뭘 쓰셔야 된다? 4만이 맞습니다. 4만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국인들은 겸손의 말 때문에 뭐뭐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쓰거든요. 그거는 식당 가서 음식 고를 때나 저는 순두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고요. 딴 때는, 상담하실 때는 강한 어조로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문제점이라는 단어도 우리 너무 많이 써요. 고객님이 갖고 계시는 문제점은요, 자꾸 문제점은요 이러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해결책은요, 개선점은요. 문제라는 단어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학창시절부터 문제에 우리가 계속 시달렸기 때문에 문제라는 단어가 우리는 불편해요. 세일즈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단어 29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고기 기름, 건강. 네, 고맙습니다. 이 내용이 지그지글로 책에 있는데 어느 대학 기관에서 연구했던 어떤 그런 거에 기반한 거예요. 네, 한 번쯤 써두셔서 메모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들 많이 쓰시면 세일즈 성공 확률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토픽인데요. 자기소개서, Who are you? 여러분, 자기소개서 썼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시죠. 어떻게 쓰시나요? 저는 재즈 음악을 좋아하고요. 애시드 재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을 좋아하고요. 봄바람을 좋아합니다. 골프를 지금은 허리나 어깨가 좀 망가져서 자제하지만 골프도 좋아하고요. 물을 좋아해서 사우나와 목욕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기소개 어떻게 출발하죠?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자애로운 분이셨고 저희 형님은 책임감이 강하셨고 저희 동생은 어땠고 그리고 제가 자란 고향은 어땠고 제가 나온 학교는 어땠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국인들은 자기소개를 할 때 나와 관계된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설명을 못해요. 설명하실 수 있나요?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내가 출신했던 지역, 나의 출신 학교를 제외하고 나를 설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모든 한국인들은 그 관계 속에서 나를 규명합니다. 나를 설명하려면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돼요. 누구 속에서 나는 공존합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그림이 나옵니다. 네, 에드워드 홀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저맥락 사회, 고맥락 사회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저 윗그림을 한번 보세요.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아와 내 집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중복돼 있어요. 속박이에요. 내가 곧 회사고 내가 곧 학교고 내가 곧 교회고 이래요. 내가 곧 어디예요? 그리고요 밑에 보세요. 서양은요 나랑 내가 속한 집단이 경계가 있어요. 중복되지 않아요. 뭐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개념이고요. 또 위에 걸 보시면요 한국은 내 집단과 외 집단 우리 집단과 외부 집단이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멀어요. 아주 멀어요. 우리 편 아니고 너 편이에요. 적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배척하죠. 일본에도 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즘에 이런 것도 다 저런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내 집단과 외 집단이 보편적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겠어요? 누굴 만나야 되겠어요? 나랑 같은 집단의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그냥 개척해서 아무나 만날래요. 나는 그냥 어떻게 할래요. 저 이 말씀 드립니다. 워렌 버핏이 어느 날 기자에게서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은 뭔가요? 제 성공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2m짜리 장애물을 제 인생에 2m짜리 장애물을 뛰어넘으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앞에 30cm 장애물만 계속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30cm 장애물이 누구신가요? 낯선 건물에서 만난 그런 분들인가요? 누구에게 세일즈 확률이 높던가요?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답은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온 길을 보세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내가 속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집단, 혈연. 저는 성이 특이하죠. 공씨죠. 저는 공씨 만나면 100% 계약이에요. 소개를 만나든 골프 치다 만나든 공씨를 만나는 순간 몇 대 손이지 하면서 거의 100% 계약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일단 우리 편 같거든요. 만나서 사회생활 하다 경험하시지 않았나요?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거기 저랑 같은 고등학교 나오셨네요. 몇 회세요? 그럼 말 편하게 할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몇 번 만나면 형님 동생하고 형님 소개도 좀 해주시죠.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왜 우리가 이걸 터부시하냐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냐면, 서구 문물이 들어와서, 서구 이론이 들어와서, 서구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런 마음속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본질적으로 서양과 우리는 다르다고요. 5천 년 동안 다르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같겠어요? 우리가 서구의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상해 보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된다? 우리를 만나야 돼요. 살아온 길을 돌아보세요. 거기서 프로스펙팅 하세요. 2m짜리 장애물 자꾸 뛰어넘으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30cm 장애물을 찾으세요. 그게 누구다? 우리 속에 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저는 이민 와가지고 학교도 없고 지역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속 집단을 만드세요. 탑 세일즈맨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임이 무지하게 많아요. 왜 모임을 만들겠어요? 우리 편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예, 정치 얘기해서 그렇지만 예전에 역대 대통령 중에 고소영에서만 뽑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편한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소개 영업. 예, 왜 우리가 소개 영업을 해야 되느냐? 예, 한국인들은 서양보다 훨씬 더 소개 영업만 하셔야 돼요. 이유가 첫 번째는 애플과 삼성 광고의 차이점입니다. 애플 광고 어떻게 해요? 기능을 강조합니다. 야, 이 폰으로는 무슨 사진이 아주 멋지게 나온다? 이 폰으로는 어떤 기능이 있다? 이런 기능이 있다? 이런 거 강조해요. 유명한 애들 안 나와요. 삼성은요? 어떻게 광고하죠? 이걸 누가 쓴다? 이걸 김태희가 쓴다? 네. 이걸 송중기가 쓴다? 이런 거 강조해요. 여러분, 자동차 광고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양에서 만든 광고가 넘어온 거는 기능을 강조해요. 벤츠 보세요. 터널 위를 날아가고, 아우디 보세요. 슬로프를 막 역으로 올라가고, 이런 기능을 강조해요. 이런 탁월한 기능이 있다는 걸 강조해요. 한국은요? BMW 7 최근에 누가 광고했었죠? 야, 최민식이라는 대배우가 이걸 탄다? K7 누가 광고해요? 공유가 요즘 가장 핫하잖아요. K7을 살 만한 연령대에 가장 먹힐 만한 인물을 쓰는 거예요. 공유가 이걸 탄다? 그러니 너도 타. 옆에 있는 고객님도 이걸로 했어요. 그러니 고객님도 이게 맞을 거예요. 옆에 있는 원장님도 이걸로 했어요? 이거 따져요. 한국인들은 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같은 걸 하고 싶어 한다. 두 번째는요, 한국과 서양 호텔 주식 차이점. 오믈렛 미국에서 주문하면요, 되물어요. 뭐 넣어줄까 이래요. 그러면 뭐 양파, 파프리카 이런 거 내가 골라야 돼요. 치즈 넣어줄까 막 골라야 돼요. 우리는요, 다 골라본 적이 없거든. 우리 입맛은 같아요. 같은 취향이에요. 세 번째는요, 패스트 패션이 서양에서 발달한 이유. 자라는 혹시 옷을 일반 의류 브랜드가 혹시 1년에 옷 몇 개 만드는지 아세요? 2,000개쯤 만들어요. 자라가 몇 개 만드는지 아세요? 11,000개의 새로운 아이템을 만듭니다. 자라 매장 가보세요. 절대 같은 옷이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같은 옷 입는 게 싫거든. 자기의 개성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는 고등학생들 한때 그저 북쪽 그것만 입었죠. 왜? 동질감을 느끼거든. 옆에 빨간 거 입었어. 중국 더 심해요. 여기 이렇게 앞에 한 세 분이 빨간 핀 꽂고 나오면 매일 전부 다 빨간 핀 꽂고 나와요. 왜? 우리는 그 속에서 편하거든. 같아야 편하거든. 튀는 게 싫거든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개 영업을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실 거냐?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동조의식. 그죠? 친구 따라 옆에도 이거 했다? 두 번째는 간섭 문화. 우리 남의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잘하죠. 옆에 원장님 자꾸 부탁을 드려야 돼요. 한 말씀 해주시죠. 야, 너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거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소개해주고 끝이에요. 옆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관심 없어요. 그리고 간섭하는 것 자체도 신뢰라고 생각할걸요. 우리는 간섭해요. 왜? 그게 친절이니까. 옆집 젓가락 개수도 아는 사이였으니까. 그런 거거든. 세 번째는 체면인식. 형님 소개로 왔는데 제가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해드려야죠. 이런 말 저만 들어본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런 심리들을 우리는 알고 소개 영업을 해가셔야 되고요. 소개 영업을 위한 실천 팁을 제가 여러 개를 써놨는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소개 영업의 핵심은요, 중개하고 중개하고 중개하라. 여러분, 소개받아서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소개해준 사람에게 정보를 주시나요? 고객님, 지난번 소개해 주셨던 홍길동 선생님을 오늘 만나러 갑니다. 잘 만나 뵙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멘트 하나 던지셔야 돼요. 왜? 우리는 소개를 해줬다는 거는 서양 사람들 소개해 줄 때 이게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 주겠지만 우리는 친한 사람 소개해 주거든. 그럼 무슨 한 라인이잖아요. 둘이서 야, 공민호라는 사람이 온다던데, 그거를 저한테 들은 거랑
친구한테 들은 거랑 느낌이 어떻겠어요? 저한테 들어야지 저를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잘 만나보세요. 또 만나고 나왔어요. 그럼 또 4,100원짜리 스타벅스라도 하나 날려야 되죠. 잘 만나고 갑니다. 선생님 소개로 왔다고 하니 너무 잘 대해주시네요. 더운데 시원한 하루 되세요. 스타벅스 커피 하나 날아가는 거죠. 그럼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겠죠. 전화라도 하겠죠. 카톡이라도 주고받겠죠.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 나야 이번에 뭐 했는데 너도 하나 해, 이거거든요. 여러분, 한국인들은요, 저도 상담 꽤 잘해요. CFP도 있고요. 세법 공부도 저도 많이 해서 많이 알아요. 하지만 그런 걸로 계약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옆 사람이 한마디, 제가 100번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보다 옆에서 야 너도 하나 해. 너 때는 300부터 하면 돼. 원장님들이 너 때는 100부터 하면 돼. 야 10만 원부터 하면 되지. 이게 훨씬 더 강력해요. 한국인들에게는. 서양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먹혀요.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중개하셔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 3번에 보시면 키맨의 조건. 키맨의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키맨의 조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아는 사람 많으면 좋겠지, 발이 넓으면 좋겠지, 인격이 좋으면 좋겠지, 나를 좋아해 주면 좋겠지. 다 맞는 말이에요. 키맨의 본질은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신입교육할 때 꼭 물어보는데 한 번도 대답이 안 나와요. 뭘까요? 보험을 선호해야 돼요. 보험을 좋아해야 돼요. 보험 비선호자는 소개해 줄 수가 없어요. 제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저에게 꽤 큰 금액을 2분 넣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 분은 맨날 소개해 준 거예요. 야 친구야, 김 사장 보험 하나 해. 왜? 나 친한 동생이,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 보험하니까 너 보험 하나 해. 그게 소개가 되겠어요? 안 돼요. 왜? 이분은 보험을 가입하는 그 포인트가 친분이니까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소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추가 계약은 할지언정. 그러나 다른 분은, 보험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기승전결이 있어요. 옆에 원장님한테 소개를 해주실 때, 야 우리도 옛날 같지 않아. 우리도 개미처럼 모아야 돼. 야 너는 연금 드는 거 있어?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뭐야 너는 나 얼마 해? 너도 해. 우리 후배 하나 보낼까? 이렇게 해야지 소개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보험 선호하는 분들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시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분들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정리하면요, 오늘 말씀드렸던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위해서는요, 발품을 파셔야 되고요. 만나면 귀로 만나셔야 되고요. 입으로 만나지 마시고 귀로 만나시고요. 세 번째로는요, 손품을 파세요. 자필 편지를 쓰시고요. 네 번째로는 베푸세요. 마음으로 좀 베푸시고요. 두 번째는 경청으로 설득하라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 만나지 말고요. 나랑 같은 집단, 나에게 우호적인 집단을 만나세요. 학연, 지연, 혈연. 왜 골프 치겠어요? 고련. 요 4가지거든요. 학연, 지연, 혈연, 고련. 네 번째는요, 소개 영업입니다. 소개자의 관심. 계속 중개해서 소개자가 이 상담에 인발부도 될 수 있게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클로징 멘트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컴플렉스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창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교지 편집을 했어요. 교지를 편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운문, 시를 써서 교내 100일장, 학교 100일장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3등이었거든요. 근데 2등도 시예요. 1등은 수필이고 2등 시를 보는데 잘 썼네. 참 괜찮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1등이 쓴 수필을 보는데 왔어요. 와, 얘는 나랑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나? 고등학생이 이렇게 써? 그러면서 이 여린 제 마음에 파장을 일으켰어요. 나는 글 따위는 쓰면 안 되겠다. 나는 글 따위는 쓰면 안 되겠다. 그런 욕망이 있었지만, 글을 잘 쓰고 싶은 욕망이 있었지만, 나는 글하고는 거리가 머네? 마음속에서 접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강의를 통해 주변 분들에게 이러다가 책을 써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쓰다가 막히면 책 한 권 사고, 쓰다가 막히면 또 사고, 이러다 보니
어느덧 제 책장에 33권쯤이 꼽혔습니다. 그러고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서 부끄럽지만 저의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서가는 비밀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 중에 단 하나의 아이디어라도,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단 하나의 문장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